안녕하십니까. 지금과 같이 윤석열, 국힘이 그대로 간다면 대통령 정권 교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제는 지금과 같이입니다. 뭐 이런 이제 현상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이 좀 돼서 오늘 뭐 여러 분석도 해보고 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는, 뭐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처럼 지금이 아니고요. 예. 11월 5일 그 윤석열 씨로 국민의힘 대권 주자가 결정되었을 때 그때 승복 연설을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세 분이 수락 연설을 했어요. 네. 그때 그 수락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저렇게 치열하게 공격을 하고 정말 막 원수지듯이 해놓고도 결정 딱 나니까 저렇게 깨끗하게 승복하구나. 결국은 이번에 정권 교체는 확실하다 확신을 가졌어요. 감동하셨군요. 그걸 감동했죠. 예, 근데 예. 그 다음 날 무슨 뭐 자꾸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만 홍준표 의원이 갑자기 좀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좀 불안한. 백의종군 아니 근데 청당은. 제가 볼 때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 같은. 근데 뭐 어쨌든 그 수락 연설처럼 뭐 원팀으로 가야 본인도 사는 아니 것 근데 아닌가? 그게 근데 예. 이분이 늘 이제 이분이 습성이 그겁니다. 이번에도 뭐 그 습성이라고 36대 하지. 2로 예. 그 현역 의원들 비율이 갈라진 이유도 그렇습니다만 이분이 보면 거의 그 동력 살해 아군한테 총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 장사인다고 그 자기 세력을 많이 모으는 게 일단 이런 뭐 선거판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늘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뿐만 아니고 지금 그 결선에서 붙은 4명 중에 홍준표 의원만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식 전망이 없어요 앞으로. 나이도 그렇고 나이도 제일 연장자고. 그렇죠. 뭐 우리도 뭐 그 전에 뭐 예. 그런 예상은 했었지 이분이 않습니까? 뭐 물리적으로도 마지막이다. 이미 내년에 70이에요. 그 다음에 노린다면은 75이신데 물론 DJ는 그보다 나이 더 많은 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DJ 같이 확고한 지역 기반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 이 사람은 경남도 아니고 TK도 아니고 PK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또 친박 친이로 구분됐을 때도 신인데도 보면 독고다이 신이야. 확장성이 아주 대단했다. 아니 확장성은 대단했으면 이렇게 안 됐죠. 결국은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제 전문가라는 것 때문에 윤석열의 보완제가 될 수 있어요. 선거 캠프에서 그렇고. 그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종로 그 보궐선거 출마설도 있지만은 뭐 사기 당대표도 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연령적으로 가장 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만은 홍 후보는 사실 본인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낙마하지 않으면은 이분이 지금 지금 여당이 지금 네거티브를 아주 심하게 해서 이분을 사법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낙마하지 않으면 이분이 홍준표 후보가 되살아날 기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비리대선 선대위는 안 들어간다. 비리대선을 아예 못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비리라고 그거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물어서 예. 이재명한테 총질하는 걸 수도 있지만 윤석열한테도 총질하는 예,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여기. 뭐 원팀 경선 과정에 뭐 이런 잡음이나 그 후일담들은 일단 제껴두고. 뭘 적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니 왜냐하면은 저 뭐, 선거 경험이 좀 있는 예. 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선거를 뛰 보면은 아니, 선거 제가 뭐 때 예, 제가 그 질문 하려고 했어요. 해보시죠. 뛰어 보면은 인품이 훌륭하고 덕망 있는 그 지역의 유지나 뭐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뭐 참 이 원로들 그런 분들은 선거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 왜냐하면은 의중은 있는데 그걸 나서서 니 안 된다, 니 해라 뭐 이렇게 하질 않아요. 예, 입을 그러니까 저려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니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이 후보자들은 그분들이 훌륭한 분이기는 하지만은 선거에 영향을 크게 안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신경 쓰이냐면은 돌깡패, 일자 무식꾼, 예? 그 다음에 내 몰라라 가서 깽판 치는 이런 사람이 더 신경 써요. 왜냐하면 점잖게 인사하려고 하는데 욕을 뒤에서 욕을 한다든지 깽판 쳐서 떠든다든지 이러면 막 분위기를 완전히 다 죽여놓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사람들한테 더 다가가서 악수 따뜻하게 해가지고 한 품어주고 뭐 니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신용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습성이 그런데 홍준표 씨가 그런 류는 분명히 아닌데 행동이 그런 류처럼 삐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방금 우리 간지남이 그렇다고 한들 이 사람이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한들 이분은 만약에 내가 영향이 없다고 나를 무시해 이러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잘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쨌든 소중하게 잘 모셔야 된다. DS 총질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그 소중한 경험을 이제 또 들었습니다. 잘 오늘 이 경험을 잘 활용해 주시기 근데 바랍니다. 오늘 또 이현주 캠프에 저 홍준표 캠프에 그 선대위원장했던 이현주가 또 화를 냈더라고 뭐 페이스북에 이게 해가지고 뭐 심지어 일부 지지자들이 잘 나가라 하고 이렇게까지 또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면서 화난다고 저기 또 이제 아니 그 누구를 위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홍 홍 쪽에 이제 그 너무 무시한다고 그래. 홍쪽을 너무 무시한다고 이제 화가 나. 이현주 전 의원. 전 의원의 말도 좀 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 아니 이분도 상당한 전투력을 있는 분이잖아.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부분, 그러니까 현상 유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잡음을 잘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렇죠. 그 뭐 우리 지난번에 약간의 걱정을 내비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체제가 선대위 체제로 가는데요.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데 지금 자 그동안 당내 경선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씨 주변 옆에서 정말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롯이 다 선관위 캠프에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당내 경선 때 우리 캠프에서는 위원장이었지만은 전체 국민의힘 전체를 봤을 때는 내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은 모셔오기가 힘듭니다. 유능한 분들을. 그럼 내 자리를 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인간이라는 거는 내 공을 더 크게 생각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 자리가 뺏긴다고 생각하면 섭섭해질 사람이 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 후보가 이걸 다 따둑거릴 수가 없으니까 선대위원장이 이분들을 한테 적정하게 자리도 주고 역할도 주면서 또 삐쳐서 뛰어나가지 못하게 단속도 하고 나름대로 이런 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후보 확정된 이후에 이제 뭐 계속 뭐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 한번 몇 가지 혹시 조사한 거 아니면 조사했다기보다는 한번 사실은 소개해 이게 주시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모든 지혜가 그렇잖아요. 비워야 채운다. 어디서 많이 들은 그렇죠? 책 제목 같은데. 나는 어디서 나도 나는지 봤으면 비워야 채우는데 예. 실제적으로 비울 수가 없어요. 어차피 선거 캠프라는 게 사실 또 후보 입장에서는 그 경선 때 수고했던 사람들을 매몰차게 참 내보내기 힘들거든요. 정치에서 그렇죠. 그러고 또 이미 주고받는 또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자리 찾아가고 앉은 사람들이 저번 지금 옆에 자리 찾아고 앉았는데 니 나가 하면 좋아하겠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섭섭하지. 헤게모니 사업이라는 게 선거 내가 캠프의 헤게모니 할 일이 있는데 쟁탈전도 지금 말이야. 선거 해보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이준석 대표라든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프를 비워라. 그리고 비워서 새로 구성하자. 그리고 아예 그 민주당 같이 그 메머드 선거 선대위가 아니고 아주 작은 선대위를 만들자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결국 후보가 결정하는 문제지만은 내가 윤석열 후보한테 충고를 한다면은 임명장 100만 장 박근혜 그 후보 시절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비우고 저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경선 때 수고한 사람들은 또 자리를 일정 부분 주고 그 외에 또 자리를 상당수 비워서 나머지 자리들을 전부 다 그 통합선대위를 꾸려서 채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그 갈등을 빚고 있는데 지금 중진들은 좀 뿔이 좀 났다고 해요. 그 지금 민주당은 그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13개나 만들어서 지금 해놨는데 여기는 지금 아마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몇 개 안 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서 그 뭐 조영이라든가 이런 지금 공동선대위원장들 한 사람들을 전부 지역선대위원장으로 하방시키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진들이 뿔이 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당내 중진들하고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 사왔던 앙금들이 지금 장제원이라든가 조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여전히 그 앙금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준석 대표는 지금 김종인 후보를 뒤에 그 상황으로 모시듯이 이제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윤석열 후보 쪽에서 김종인이나 이준석 말을 또 100% 또 안 들을 수는 없고 참 그걸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그건 저는 후보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아니 후보가 혼자 결정했을 때의 이제 파열음, 예. 뭐 파장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그 2030 편이 뭐 이런 부분이 그런 뭐 거에 자기가 있거든요. 지분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어떤 자만심 내지는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당 대표로서의 어떤 최신이라든가 최신이 조금 그 위태위태한 부분이 보이기는. 당내 소환 또 뭐 이야기. 예, 뭐 당원 소환제 이야기 나오는데 당원 소환? 예. 결국은 이게 보니까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끊임없이 계속 사고 있는데 사실 당 대표라서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고 내부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당내 인사들을 저격할 때는 내부적으로 하고 말아야 되죠. 그걸 대외적으로 먼저 이야기하고 자꾸 언론 벌이를 하면 안 되죠.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 그런 욕구나 예. 또 그런 표현들을 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는 또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내가 살아있는 걸 계속 보여야만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쨌든 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새 송영길 별로 나섭니까? 이재명만 나오지 송영길 안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지난번에도 한번 뭐 열변을 토하셨는데 한번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 늘 패배를 할 때 상대가 강해서 패배하는 것보다 자중질환 내 내부가 안 돼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첫째 금방 전 국민이 머리에 떠오르는 건 이럴 겁니다. 김종인 씨한테 지휘권을 주느냐 하는 거. 그다음에 그동안 전매 특허처럼 김종인 씨는 나한테 정권을 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늘 정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고민했는데 사실은 윤석열 씨가 자기의 방향을 제시했어요. 확대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확대. 그러니까 정권을 줘서 다 자리를 없애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캠프에다가 플러스 많은 분들을 모셔서 끌고 가겠다는 그런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집단 지도 체제 형식으로 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여러 명 두고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한테 정권을 주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삐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김종인 씨는 절대로 안철수를 용납을 못하는 사이 아닙니까? 자, 야권이 정권 교체를 하자는 이 마당에 가서 손이라도 되든 안 되든 가서 한번 우리 연대하자라는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김종인 씨가 만약에 살인탑을 맞으면은 안철수하고는 완전히 물 건너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권선동 씨가 뭐 비서실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지금 서로 버려야 될 게 바로 이어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데 관심보다 그 내각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방선거에 내 영향력 내지는 내가 어떻게 한다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매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지금 왜 자기도 실수를 하고 공격을 받느냐면은 나는 당대표니까 선거만 끝나면은 내가 다시 권한을 가지고 할 거다는 이게 너무 앞서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 국민들의 눈에도 그게 비춰진다고요. 그러니까 나 이 스피커를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내부에 자 그러면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윤석열이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하면은 자기 자리도 자기가 공간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패배하는 순간에 윤석열뿐만 아니고 이준석도 같이 드러낼 거야 아마. 당 중진들이 결코 이준석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자 아까 그 큰 틀에서 간지남께서는 뭐 김종인 이준석을 잘 뭐 챙겨가지고 뭐 하여튼 뭐 달래든지 올려든지 뭐 좋아해서 가야 된다. 근데 홍반장께서는 뭐 좀 이 대화나 이 논조가 빠져라 뭐 이런 느낌까지 나는데 아니, 뭐 그러니까 혹시,
아마 김종인 씨한테 정권을 주지 않으면은 김종인 씨가 나는 이 판에 안 들어간다. 내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카드가 김병준 카드 아닙니까? 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그분은 뭐 크게 크게 없어요. 약점이. 그러니까 뛰어나다는 평가는 없어도 큰 흠이 없어. 그런데 조직 관리할 때는요. 유능한 사람은 잘할 것 같지만은 또 섭섭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런데 무난한 사람이 조직 관리는 더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 사람을 접촉하면서 모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김종인 씨는 어떨 때는 참 모질게 이야기를 하거든.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뼈에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를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상처가 커요. 그런데 김병준 씨가 저한테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잘 봐준 것도 없는데 느낌이 그냥 무난하게 갈 것 같다는 생각. 그 이제 무난이라는 단어를 입증하는 뭐 증거 이런 거 있습니까? 뭐 이력 때문에 그러나? 옛날에 그 내가 만나본 결과는 그분도 미꾸라지던데 거의. 정책실장 미꾸라지던데. 근데 보면요, 그분이 아니, 말씀 잘하셔. 방송에 출연하셨기 때문에 방송에 출연했죠. 지금 뭔가 좀 기울는 네, 듯하네. 했는데 자 보세요. 이분은 당에서 자기가 욕심이나 자기 방향이 있었어요. 노무현 때, 박근혜 때 그렇죠. 뭐 계속 그다음에 당 내에서도 당내에서도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구도 있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은 자기의 목적이나 목표를 위해서 해치거나 심하게 어필을 해서 당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지명됐을 때도 뭐 이렇게 말썽이 나니까 뭐 그러니까요. 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어딥니까 세종시에 출마했었잖아요. 네, 세종 출마도 자기가 세종 출마 무슨 연구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내심 대구나 서울의 험지로 모처를 가겠다. 생각을 했지만은 당의 방침이 험지 출마를 이야기하니까 조직이 순응해서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등용되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때 그 욕심 때문에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대로 했다면은 지금 이런 또 어떤 김병준의 이름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죠. 아니 제가 그 이준석이 준 비단 주머니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비단 주머니를 윤석열한테 준다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아니, 한 가지는 나왔습니까? 뭐 한 가지는 저 킹크랩 막는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 비단 주머니가 저는 될 수가 없다고 보고 사실은 지금 한국 정치가 늘 보면은 본인이 잘해서라고 하잖아. 손님 실수, 상대 실수로 지금 늘 이겨왔거든요. 예, 대선도 예.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씨가 이제 그 손님 실수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개인적인 캐릭터라고. 그리고 민주당의 그 극렬한 네거티브가 나올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당 후보가 됨으로 해서 국민의힘 당 후보가 됨으로 해서 당에서 관리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손님 실수라든가 민주당의 네거티브, 극렬한 네거티브는 당에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중간층과 젊은 층한테 소구해야 될 미래 비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김종인 씨의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김종인 씨의 역할을 뭐 한정하든가 아니면은 이런 식의 어떤 그 부분을 후보가 본인이 소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홍 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김종인, 이준석 대표하고 저쪽에 지금 김무성, 장제원, 뭐 안철수, 홍준표, 주호영 뭐 이런 등등 기타 등등 이런 당 중진들하고는 완전히 지금 그 척을 쥐고 있는 사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후보가 양쪽에 어떻게 보면 덩거리 외교로 가야 되나? 덩거리 조직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 김병준 카드는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하시는 그런 뭐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또 영향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 관리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저는 조직 관리의 경험의 부분에서 이분도 사실 뭐 큰 선거를 치른 경험이 크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약점이 저는 있다고 보여요. 예. 지금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바로 눈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지지율이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눈앞에 와 있는데 이럴 때가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권 교체가 그러니까 내 자리를 생각하는 게 전에는 정권 교체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자꾸 내가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 내가 뭘 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져 있는데 그거보다는 나의 위치, 나의 입장
이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넣어야 되는데 갈라먹을 몫이 많아지면 내가 부족해진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자꾸 내치는 거예요. 이익이 이제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은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그러니까 많은 얘기죠. 지금은요 기고만장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고요. 네 아니라도 대하는 모습 절대 보이면 안 됩니다. 그게 이준석 씨가 그런 실수를 몇 번 했어요. 안철수 가는 데는 다 진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그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당연히 후보는 지나가는 어린애의 손도 잡는다고. 그런데 캠프에서 선대본부 선대위원회에서 전체가 스태프들이 그런 마음을 보여줬을 때 유권자들이 확실하게 밀어주는데 이 캠프 스태프들이 후보자들보다 더 기고만장하고 거만하게 목에 힘이 들어가 버리면은 유권자들이 다 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저 개인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정치는 이해관계 조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아까 홍반장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해관계를 잘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 그 그 자체가 시험대가 그거를 지금 잘하는 능력이 대통령이 예, 될수 있는 예, 자들이 그러니까 뭐 이 예. 이제 현상을 유지해가는 부분은 윤석열이라는 또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력이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저희 방송이 대의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윤 후보께서도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